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시 4등급 지원 전략 설명회를 진행할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지금 이 시기 4등급 대학생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시로 돌려야 될까? 아니면 논술 지금부터 해도 될까? 아니면 조금 어렵겠지만 인서울 대학이나 수도권 선호도 높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요. 일단 냉정하게 보면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작년에는 특히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교과로 적정권 대학만 쓰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진학사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설명회에서는 4등급 대학생들이 소신 또는 상향 지원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올해 수시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3등급 설명의 내용과 중복되니까 혹시 3등급 설명의 내용을 들으신 분이라면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올해 수시 특징을 먼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 4등급 수시 지원 시간에는 4등급 대학생들이 고려할 수 있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권이다 라고 생각되는 대학들보다는 소신 상향권 대학 위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수시 6장 카드를 모두 이렇게 소신 상향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6장 중에서 몇 장은 이런 대학들도 고려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올해 수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올해 수시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은 의대 증원에 관한 문제죠. 비단 수험생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약 1,500명 정도의 의대 정원 증가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의대 입시 결과뿐만이 아니라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일반 대학들의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작년보다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럼 그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과거 3년 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추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3년 전은 약대가 일반 수험생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약대가 약 1,900명 정도를 선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의대 증원 규모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이런 약대의 선발이 4등급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의대 증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시의 입시 결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국 대학을 모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북대나 부산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9개 대학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입시 결과는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0.09등급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고 하기는 어렵죠. 또 오히려 반대로 이해에 교과 전형 입결이 상승하는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최저 기준이 완화되는 대학들이 주로 그랬는데요. 약 1,900명가량의 약대 증원이 3, 4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대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고3 학생이 직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작년보다 13,000명 정도 증가하는데요. 약대가 선발한 2022학년도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 숫자가 늘었었습니다. 또 고3 학생뿐만이 아니라 N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6월 모평 접수자 수가 2022학년도와 올해 모두 그 전년 대비 4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직전 연도에 비해서 고3 학생 수와 N수생이 모두 늘어난 거죠. 작년 수능 접수자 수가 50만 명이었는데요. 1,500명 정도의 의대 증원은 0.3%에 불과한 거고요. 의대 증원분에서 정시 선발 인원을 빼고 또 수시에서도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인원을 빼고 하다 보면 일반 전형 증가는 400명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이 3등급, 4등급 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크게 낮아지겠지, 이런 희망 섞인 기대는 조금 줄이고 수시 지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올해 N수생은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부류가 꽤 있을 거고요.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성적대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늘어난 N수생들 역시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나타났던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더 높을지도 몰라요. 이런 예상은 또 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N수생들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수시에서는 이 N수생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수시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시립대의 통계를 보면요,
최근 N수생들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합격하는 N수생 비율은 늘지 않았어요. 중앙대의 사례를 봐도 작년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N수생이 학종으로 지원한 비율이 꽤 높아졌지만 합격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통계를 발표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한양대 에리카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교과 전형에서도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N수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합격생의 비율은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올해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N수생이 늘었어 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정시를 준비하거나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된다면 올해는 조금 더 경쟁력 높은 N수생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원서를 쓰고 나서 마치 합격한 것처럼 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특징을 통해서는 의대가 증원되거나 N수생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4등급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겁먹거나 희망찬 기대에 빠져 계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올해 입시 두 번째 특징은요, 무전공 선발입니다. 교육부의 권고로 인해서 올해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들은 수시 선발 인원이 7,000명 가까이나 되는데요. 고민되는 건 무전공 학과로 지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과에 지원하는 게 나을까에 대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 역시도 어떻게 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큰 규모로 선발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무전공학과의 입시 결과가 어떨까? 이건 올해 수험생 표본이나 지원 패턴 같은 것이 어떨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학생들의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는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에 한번 관련 영상을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대학마다 차이가 되게 크다는 겁니다. 보시면 전북대는 올해 교과 전형을 거의 무전공으로만 선발합니다. 의대나 사범대 등 일부를 제외하면 그냥 공학계열 1 300명, 공학계열 2 200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과 선발하는 곳들의 모집 인원이 작년과 거의 비슷해요. 각 학과에서 1명 정도만 줄었고요. 자율전공 같은 경우엔 작년보다 한 7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 늘어날 뿐이죠. 이렇게 전북대와 같이 모집 인원의 변화가 많은 경우에 입시 결과의 변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입시 결과의 변수가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입결이 낮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입결이 생각보다 높은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마다의 차이도 클 거고요. 학과마다의 차이도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각 대학의 평균적인 입시 결과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모집 인원 변화가 큰 곳은 학과마다의 입시 결과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어떤 곳은 입시 결과가 오히려 높아지고 어떤 곳은 또 낮아져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지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과에는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런 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이 진학사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죠. 수시 원서 접수 직전까지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 나갈 테니까요. 이런 예상되는 지원자 분포를 통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올해는 무엇보다 꼭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수시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4등급 학생들이 고려할 수 있을 만한 대학 그리고 전형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조금은 소신, 상향권의 대학 위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적정권 대학에 대해서는 과거 입시 결과 그리고 진학사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4등급 학생은 인서울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어렵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는 의외의 입시 결과를 보인 곳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이 대학들, 학과들의 4등급 대학생이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연세대를 보면은 2점대 학생이 교과로 합격했다는 사실은 낮아 보이는 입시 결과이고요. 성균관대 심리 같은 경우에는 2.63으로 적혀있기는 하지만 최종 컷은 3등급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교육의 경우에 4등급 대학생까지도 합격하기도 했었어요. 교과 전형으로요. 아무튼 지금 보이는 이 입시 결과는 다소 특이해 보이기는 하지만 4등급 대학생까지 합격하지는 못했죠. 그럼 저 왼쪽에 있는 대학들은 어땠을까요? 70% 컷이 4등급 대였습니다. 광운대 국제학부는 70% 컷이 무려 4.87등급이었고요. 국민대 임산생명공학은 4.65, 삼육대 유아교육은 4.01, 서강대 글로벌 한국학도 4.01이었어요. 무려 서강대에 4등급 대학생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결과를 보시고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결과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과 전형은 고교 유형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지 않아요. 이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특목고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반고 4등급 학생이 인서울대학의 교과 전형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작년에는 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운이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대학들의 대다수 다른 학과들의 입결은 높았어요. 서강대 글로벌 한국학의 입결은 4등급대였지만 평균적인 입결은 1.8이었고요. 광운대 국제학부는 4.8이었지만 평균적인 입시 결과는 3.0이었습니다. 작년에 인서울대학 교과 전형의 4등급 대학생이 합격한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4등급 대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주로 지원하는 대학은 지방 권역의 국립대학입니다. 작년 저희 점수 공개 서비스를 보면 전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학교와 같은 대학에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실제로도 4등급대 입결을 보이는 곳이 상당히 많았죠. 충남대만 제외하고요. 아무튼 교과 전형으로 적정권의 대학은 이런 지방대학 위주라는 겁니다. 인서울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때도 고려해봄직한 것들이 있는데요. 경쟁률이 낮거나 모집 인원이 적거나 선호도가 높은 곳들의 경우에 의외로 낮은 입시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입시 결과가 낮았던 학과들의 경쟁률은 붉은 빛으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들의 교과 전형 평균 경쟁률은 괄호 안에 적혀 있는데요. 이 낮은 입결을 보인 학과들의 경쟁률은 평균적인 경쟁률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삼육대나 성신여대,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경쟁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요. 광운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3대1밖에는 되지 않았죠. 물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모든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는 비교적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집 인원을 비교해도 평균적인 모집 인원에 비해서 적은 경우가 많았어요. 서강대는 교과 전형의 평균적인 학과별 모집 인원은 9명인데 글로벌 한국학은 3명밖에 안 됐죠. 국민대 임산생명이나 성균관대 심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모집 인원과 비슷하지만 다른 곳들은 꽤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집 인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모든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들은 비교적 모집 인원이 적었던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또 보통 경영학과라고 하면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지만 입결 자체는 낮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표했던 8개 대학 중에서 5곳은 경영학과의 입결이 낮은 쪽에 속해 있었어요. 광운대는 아래에서 3번째, 국민대는 아래에서 2번째 이랬죠.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입결이 낮을 수 있는 이유는 선호도 높은 학과에는 성적도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인데 그만큼 다른 대학과 중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최종 컷은 낮은 입시 결과가 나왔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높은 학과라고 해서 입결이 꼭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선호도 높은 학과의 입시 결과가 낮은 경우들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6장 중에서 한두 장의 카드를 상향 지원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경쟁률이 낮거나 모집 인원이 적거나 선호도 높은 것 같은 곳을 먼저 찾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것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죠. 이 중에서 경쟁률 자체는 어느 곳이 높을지 낮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날 대학이 발표하는 마감 직전의 경쟁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입시 결과가 낮았던 곳은 올해에는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작년 성대교육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이 4등급 때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게 성균관대 설명회 같은 곳에서 많이 공유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서는 혹시 하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성균관대 교육학과에는 학생들의 쏠림이 발생했고 입시 결과는 1.41등급으로 모든 학과 중에서 가장 높았었습니다. 입결이 낮았던 곳,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인데 입시 결과가 낮았던 곳은 올해 지원 시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드린 이런 이야기는 운이 필요한 전략이죠. 이런 조건에 다 해당한다고 해도 절대로 입시 결과가 낮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에 이렇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운에 맡기듯이 지원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적 산출 방식에서 유리함을 찾는 겁니다. 많은 대학들이 등급이 나오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전과목을 그대로 활용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가천대 지역균형은 올해 전형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형인데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교과 평가를 합니다. 고등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4등급대라고 하더라도 진로 선택 과목만 따지면 모두 A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불리함이 없이 지역균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가천대 지역균형은 단계별 평가로 2단계에서 면접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면접이 결국 당락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작년과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는 성적이 우수한 학기 순서대로 40%, 30%, 20%, 10%씩 이렇게 반영했다면 올해는 성적이 우수한 교과목 순으로,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제일 높고 탐구 성적이 제일 낮다면 영어는 40%, 탐구는 10%만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요. 덕성여대는 아예 성적이 제일 낮은 교과목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영어만 내가 좀 특별히 부족해. 그렇다면 영어 성적은 아예 미반영하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표에 있는 대학들이 특이한 선발 방식을 갖는 대학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특이한 방법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4등급 대학생이 가천대 학생부 우수나 덕성여대, 세종대 자유전공 이런 곳들이 합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특이한 반영 방법을 갖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에선 대진대, 수원대, 신한대, 안양대, 평택대, 한국공학대, 한세대, 한신대 같은 곳들이 그렇고요. 또 각 지역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주지와 가까운 곳들의 대학들의 경우에도 어느 대학들에 조금 더 유리함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적 산출 방식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같은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들은 각 등급에 각 대학별 환산 점수를 부여해서 변환하는데요. 가천대와 인천대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가천대의 경우에는 4등급인 경우에 98.5점이 부여되는데 2등급부터 6등급 사이에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0.5점으로 동일해서 2등급은 99.5점, 3등급은 99점, 4등급은 98.5점, 5등급은 98, 6등급은 97.5점 이런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는 인천대는 다르죠. 4등급에 325점을 부여하는데 3등급에는 338점을 부여해서 13점의 차이가 나지만 5등급에는 307점을 부여해서 18점의 차이가 납니다.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그 점수 차이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평균 등급이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교과목이 똑같이 4등급인 학생과 2등급과 6등급이 섞여서 4등급인 학생이 이렇게 두 부학생이 있다면 대학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4등급인 학생이나 2등급과 6등급이 섞여서 4등급을 받은 학생이 모두 98.5점이라는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4등급인 학생은 325점, 2등급과 6등급이 섞여서 4등급인 학생은 313.5점을 받게 되죠. 내 성적이 고른 편이냐 아니면 높은 성적과 낮은 성적의 편차가 크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학별 유불리는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을 하나하나 직접 적용해 보시면서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때 저희 진학사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성적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대학별 성적을 계산해 주고요. 그걸 통해서 경쟁 학생들 사이에서 내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것은 면접을 치르는 전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이나 성결대, SKU 창의적 인재 같은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물론 표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면접 없는 교과 전형에 4등급 대학생이 합격 가능한 곳들도 있을 테니까 꼭 면접 있는 전형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4등급 후반의 성적대라면 면접이 있는 전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지금 이 5개 대학은 작년 저희 점수 공개 서비스를 통해 봤을 때 4등급 대학생이 학종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던 대학들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많이 지원한 대학이지 많이 합격한 대학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학종은 대체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부족한 학생을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 역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대학들의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70% 컷은 3점 중후반대였습니다. 가천대는 3.71, 명지대는 3.64 이랬죠. 그럼 70% 컷이니까 최종까지 생각하면 4등급 대인 나도 지원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입시 결과는 일반고 학생들만의 입시 결과가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같은 고교 유형에 합격자가 섞여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럼 일반고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서울시립대는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통계를 보면 합격자 평균은 인문 3.3, 자연 2.7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교 유형별로 나눠서 봤을 때 일반고 출신의 합격자 성적은 인문은 2.4, 자연은 2.3이었어요. 자사고와 특목고 때문에 대학이 발표하는 학종 입결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학종 말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은 어땠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는 대부분 일반고나 자공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입결과 학생부 종합 일반고 출신 합격자 사이의 성적을 비교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요.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는 인문 2.05, 자연 1.87이었습니다.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차이가 대략 0.5등급이었어요. 교과 전형 입결에 비해서 0.5등급 정도 낮은 학생들이 주로 합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만한 대학은 교과 전형 입결보다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과 전형 입결이 3.5로 발표되었다. 그럼 4.5등급 학생이 한번 종합으로 지원해 볼 수도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차이일 때 경쟁 학생들에 비해서 내 교과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생부 종합 입시 결과가 3등급 중후반대로 발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만 보고 나도 지원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4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해볼 만한 조금은 상향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천대인데요. 가천대는 가천 바람개비 전형을 통해서 518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로만 모집 인원을 4배수 선발한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르게 되죠. 학생부로 선발할 때에는 학업 역량보다는 계열 적합성과 인성의 반영 비율이 40%로 높은데요. 인성이라는 건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과 서로 협업하고 배려하는 태도, 성실성 등을 얘기합니다.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 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의 경우에 계열 적합성, 좁은 의미가 아니라 다소 넓은 의미의 계열 적합,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작년 학종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종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가천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들의 학종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늘어난 N수생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가천대 작년 가천 바람개비 전형의 경쟁률은 29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9명 중에서 4명만 1단계를 통과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1명만 합격을 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점, 학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천대의 경우에는 면접이 수능 전이라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톨릭대는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요. 면접형은 작년보다 200명가량 줄어든 43명만 자유전공 학부로 모집합니다. 반대로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100명 가까이 늘죠. 조금 특이한 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경우에 평가 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가톨릭대는 올해 두 전형 모두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진로 역량이 45%로 높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20%로 가장 낮죠. 일반적으로 서류형은 학업 역량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면접형은 진로 역량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서 입시 결과도 학업 역량 비중이 높은 서류형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서울여대, 가톨릭대, 덕성여대, 명지대, 한국외대 이런 사례들을 봐도 서류형의 입시 결과가 높은 곳이 많았죠. 강원대만 서류형이 조금 더 입시 결과가 낮아 보이는데 메디컬 관련 학과들의 입시 결과, 사범계열 학과들의 입시 결과를 제외하면 강원대 역시도 서류형의 입시 결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성적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수 있죠. 하지만 가톨릭대의 경우에 올해는 두 전형의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같아졌기 때문에 단순 성적으로 서류형을 쓸까 면접형을 쓸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대의 경우에는 학종 선발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대학, 뒤에 나올 대학까지도 모두 포함해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각 학과별 선발 인원을 봐도 20명, 30명 이상씩 뽑는 학과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아서인지 경쟁률이 가천대나 가톨릭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어요. 작년에는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교과 전형을 설명드리면서 경쟁률이 낮은 곳에 변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학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지원하시는 게 유리함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경기대 같이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조금 지원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는 가톨릭대처럼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선발하고요. 두 전형 간 평가 요소도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달랐습니다. 서류형의 학업 역량 비중이 더 높았었는데 올해는 동일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기초학습 그리고 학업 성취 그러니까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작년보다 올라갔다는 점 역시 변화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입시 결과가 갑자기 확 높아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 비중이 올랐어? 그럼 입결 높아질 거니까 지원하면 안 되겠네. 꼭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동덕여대는 학종을 면접형으로만 선발하는데요. 덕성여대처럼 학업 역량의 평가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또 면접이 수능 전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면접이 수능 전이라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에
덕성여대나 서울여대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여대는 모집 인원이 덕성여대나 동덕여대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서류형은 학업 역량의 비중이 높고 면접형은 진로 역량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죠. 배표를 통해서 보셨지만 서류형의 작년 입시 결과는 3.3, 면접형은 3.6이었습니다. 3육대는 진로 역량의 평가 비중이 50%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4등급 대 학생들이 꽤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합니다. 저희 표본으로 보면 지원자 중에서 절반이 3등급 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4등급 대 학생으로 보여요. 그리고 발표된 입시 결과를 봐도 4등급 대 입결을 보이는 곳이 45%가량이나 되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의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진로 역량의 강점을 보이는 4등급 대 학생들이라면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대 한성인재 전형은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학부 단위, 단과 대학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이 발표하는 70% 컷과 최종 컷 사이의 차이가 조금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성대는 야간 모집 단위도 선발하는데 조금 더 안정 적정권의 선택을 원한다면 이런 야간 학과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4등급대라고 하더라도 내신 때문에 불리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강대로 예를 들면 1등급에 100점을 준다면 4등급도 98.5점 이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신보다는 논술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4등급 학생도 어느 대학이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등급 이하 학생들이 선호도 높은 대학들의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논술 100으로 선발하는 경희대가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요. 여기 동그라미들이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을 나타내는데 4등급 이내 학생들의 합격이 훨씬 더 많죠. 인문계열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보다는 4등급 대 학생의 합격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신, 교과 성적과 논술 역량과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논술을 더 잘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4등급 대 학생들은 역량에 따라서 어느 대학 논술이든 지원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일반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이 아니라 약술, 교과형 논술을 조금 더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 보이는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를 비롯해서 12개 대학이 올해 교과 약술형 논술을 치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 가천대와 인서울대학인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 먼저 시험 일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천대와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논술 고사를 치르고요. 상명대와 서경대는 수능 전에 논술을 치릅니다. 아무래도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경우에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이죠. 상명대 같은 경우야 올해 신설돼서 작년 경쟁률이 없지만 가천대와 삼육대의 작년 논술 경쟁률이 35대1, 42대1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서경대는 18대1 정도에 불과했어요. 자, 이렇게 일정과 더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천대 일반 학과들과 삼육대의 경우에는 한개 영역 3등급 이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되니까 미충족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고 지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 약술형 논술의 문제 유형을 보면요. 학교 내신의 서술형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수능 난도에 비해서 더 쉽게 출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의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100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제 문항 중에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원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점이 되죠.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끔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각 대학들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과거 문제를 한번 다운받아서 풀이해보세요.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명대 논술은 수학 문제의 경우에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시 문항들이 모두 단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상명대에 문의해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일부 문항은 전 문항은 아니고요. 일부 문항은 풀이 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문장이 출제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등급 설명에 준비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내용들로 모두 해소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소개하지 못한 다른 대학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3등급 설명의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을 거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올해 수시에서 진학사와 함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